안녕하세요. 최영일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먼저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식시장은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시장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수익을 가져가느냐 일 것입니다. 지난 2, 3년간은 강한 주도주가 주가 지수를 끌고 갔죠.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상승장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수익의 결, 즉 돈이 붙는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월가에는 1월에 관한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1월이 좋으면 1년이 좋다. 다시 말씀드려서 1월 달에 상승 마감하면 S&P 500은 나머지 전체 해에 89%의 확률로 연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요. 평균 17% 상승합니다. 그렇지만 1월 달에 하락 마감하면 연간 상승 확률은 50%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도 1.8%로 하락을 하고 시장 조정폭도 상승 마감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무조건 매수로 읽으면 사고가 납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진짜 힌트는 따로 있습니다.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면 그 내부에서 판이 바뀌는 신호가 먼저 튄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11개 섹터가 2년 연속 올랐던 사례를 보여준 건데요. 2003년, 2004년, 그리고 2009년, 2010년, 2012년, 2010년, 13년에 이어서 2024년과 2025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끝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 이런 해가 다음에 꺾고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나온 건 이것입니다. 즉 지수 급등이 아니라 섹터 간 성적표가 갈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사서 오르는 장에서 선별한 사람만 먹는 장으로 바뀌는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늘 핵심 신호 첫 번째입니다. 시장의 너비입니다. 브레드스라고 하죠. 대형주만 끌던 시장이 끝나고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기지기를 그 켜려 하면은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 중에 하나가 VXF와 스파이 비율입니다. 스파이는 뭐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는 대형주 그 ETF고요. VXF는 S&P 500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나머지 상장 주식에 투자한 그런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인덱스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도주군이 넓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주도주군이 이동할 수 있다는 신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수만 보면 정체를 보이는 것 같아도 속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것은 뭐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의 폭이 늘어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섹터 로테이션은 유행이 아닙니다. 기관은 늘 같은 행동을 합니다. 비싸진 곳에서 조용히 나오고 덜 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걸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은 의견이 아니라 가격과 수급을 따라서 이동한다.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는 어느 섹터를 사라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도주 섹터가 어떻게 변화를 보이는지 이 징후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주도 섹터가 주요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탈을 해버리면 이것은 끝났다가 아니라 주도권이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예언이 아니라 행동의 유연성입니다.
2022년이 이런 그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기술주가 무너질 때 에너지로 그 돈이 이동을 했고 같은 해에 누군가는 마이너스 70%의 손실을 보았지만 누군가는 145%의 이익을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에너지 업종을 사라가 아니라 돈이 이동하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2022년 사례에서 보았지만 돈이 이동하면 같은 해에도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사라보다 현재 섹터들의 체력표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현재 XLK, XLY, XLP, XLRE, XLU 같은 경우는 5개 섹터죠. 50일선을 그 하회를 했고요. 일부 섹터는 121선과 201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약세 구간에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걸 보고 지금 당장 그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섹터가 50일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량과 상대 강도가 같이 살아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어요. XLP나 XLR를 그 제가 언급을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업종은 오히려 로테이션이 나타날 때 자주 거론되는 전형적인 그 관찰 대상입니다. 금리 기대가 바뀌거나 방어주로 피난 수요가 붙거나 혹은 그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시작될 때 먼저 반응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매수가 아니라 어떤 신호가 뜨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실전 원칙 두 가지만 그 기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추세가 변하면 유연하게 대응을 해라. 두 번째는 새로운 주도주를 환영하라입니다. 추세가 변하면 유연하게 대응하라. 이 부분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어도 시장의 관심이 멀어질 수 있고요. 가격이 핵심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고 회복이 늦어지면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전략적 후퇴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용기가 아니라 포지션 관리에서 개선이 됩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데이터와 대화하라.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말이고요. 새로운 그 주도주를 환영하라는 말은 오랫동안 그 쉬었던 섹터에서 그 상대 강도가 돌아서고 거래량이 터지면 이건 새 축제의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입견 없이 흐름을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헬스케어든 금융이든 가치주든 성장주 재반등이든 간에 선입견 없이 흐름을 확인하고 올라타는 게 2026년의 해입니다. 지수만 보지 말고 VXF, 스파이로, 시장 브레스스를 보고요. 수급과 상대 강도가 바뀌는 방향의 포트폴리오에 세사를 그 돋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시장 프레임을 그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올해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특히 주목해서 보는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면 올해 투자의 결을 충분히 쫓아가시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